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22살 전쟁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보스니아 작은 도시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본 남자는 38살 강호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은 제 또래가 감당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강호식 씨는 제 방문 앞까지 왔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를 원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강호식 씨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아밀라 하지치입니다. 22살이던 그해 저는 보스니아 작은 도시 비셰그라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는 청소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는 간호조무 교육을 마치고 병원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가족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로 생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만 갚아도 벅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브로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 소개 책자였습니다. 아밀라, 이것 좀 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 안 해요. 그냥 한번 봐. 이 사람들 진짜로 가족을 돌봐준대. 브로셔를 펼쳤습니다. 여러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38살 강호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이 사람 젊네요. 중개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호식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사고 후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김양식하고 있어요. 사고요? 네, 큰 사고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났고 아버지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계약 조건이 뭐예요? 결혼 후 1년간 가족 지원금 매달 제공, 그리고 아버지 치료비 일부 지원 가능.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거래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호식이었습니다. 사진보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밀라 씨?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강호식입니다. 편하게 호식이라고 부르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남자가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강호식 씨는 제 짐을 들었습니다. 차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멀어요. 전남 고흥이에요. 5시간쯤 걸려요. 괜찮아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호식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강호식 씨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먼저 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한국병원 상담 예약서와 통역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치료 상담 먼저 하고 싶어서요. 다음 주에 병원 예약했어요. 화상으로 상담 가능하대요. 저는 놀라서 강호식 씨를 봤습니다. 그는 계속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송혜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단층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래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 멀었지?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한국말 하네. 들어와.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생선찌개와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피곤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박정래 할머니가 제 방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호식이 방은 저쪽이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방이 따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인데 이게 맞나요? 밤 11시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제 방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노크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호식 씨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간 걸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밀라 씨, 일어나셨어요? 강호식 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김작업 나가요. 같이 갈래요? 지금요? 네, 물때가 지금이에요. 저는 얼떨결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박정래 할머니가 주먹밥을 싸고 계셨습니다. 받아 나가면 배고파. 가져가. 우리는 트럭을 타고 폭우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들이 보였습니다.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강호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수평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죠? 김양식장이에요. 강호식 씨가 가리켰습니다. 바다 위에 줄들이 떠 있었습니다. 긴발이었습니다. 오늘은 김 걷는 날이에요. 제가 할게요. 아밀라 씨는 그냥 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위험해요. 처음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배웠어요. 할 수 있어요. 강호식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것만 해요. 위험한 건 제가 할게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을 걷어 올리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손이 시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호식 씨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혼자 처리했습니다. 저에게는 안전한 일만 맡겼습니다. 아밀라 씨 쉬어요. 많이 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오쯤 작업이 끝났습니다. 주먹밥을 먹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힘들었죠? 강호식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재미있었어요. 거짓말. 손 떨고 있어요. 강호식 씨가 제 손을 봤습니다.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첫날부터 고생시켰네요. 아니에요. 저도 일해야죠. 왜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강호식 씨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오후에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시가 새댁 데려왔네?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인사드려요. 어디서 왔어? 보스니아요. 어디? 유럽? 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호식이 유럽 여자 데려왔네. 젊고 예쁘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어머, 새댁이네. 나 최은자야. 이 동네 수산물 유통 담당이지.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왔으면 고생 많았겠다. 근데 호식이네 김양식 규모가 크진 않아. 괜찮겠어? 최은자의 말투가 묘했습니다. 걱정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 뭐 돈은 많이 보내줘야 할 텐데. 고향에 가족 있잖아. 최은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호식 씨가 말했습니다. 최은자 씨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 사람 원래 그래요. 다른 사람 일에 관심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도 강호식 씨는 제 방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저를 원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갔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박정래 할머니는 제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맛이 있네. 잘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식이 잘 부탁해. 저의 속 깊어. 네. 말은 없어도 마음은 따뜻해. 그냥 표현을 못해. 저는 할머니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강호식 씨는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일을 덜어줬고 추우면 핫팩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보러 갔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강호식 씨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다 괜찮아요. 고향 음식 생각나죠? 조금요. 뭐 드시고 싶어요? 채밥이요. 고기 요리인데. 만들어 드릴게요. 재료 사요. 저는 놀랐습니다. 알아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강호식 씨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호식 씨가 직접 채바피를 만들어줬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울어요? 맛없어요? 아니요. 너무 고마워서요. 강호식 씨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날 밤도 강호식 씨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호식 씨. 강호식 씨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왜 매일 돌아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호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싫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왜요? 강호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강호식 씨는 거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밀라 씨, 저 조선소에서 일했다고 했죠? 네. 5년 전 큰 사고가 있었어요. 강호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접 작업 중에 폭발이 있었어요. 제 동료 셋이 죽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만 살았어요. 화상만 좀 입고. 강호식 씨가 팔을 걷었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꿈에서 동료들이 나왔어요. 왜 너만 살았냐고 물었어요. 호식 씨. 공황이 왔어요. 한밤중에 숨이 안 쉬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호식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고향 왔어요. 바다에서 일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가끔 발작이 와요. 특히 밤에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아밀라 씨를 겁주고 싶지 않았어요. 밤에 제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강호식 씨가 제 눈을 봤습니다. 저는 약한 남자예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셔서요. 혼자 있으면 제가 더 나빠질까봐. 저요? 아밀라 씨는 계약 때문에 온 거잖아요. 억지로 저랑 살 필요 없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호식 씨, 제가 뭔지 알아요? 네. 저도 약한 사람이에요. 전쟁 겪었고 아버지 아프시고 빚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강호식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호식 씨는 저를 존중해줬어요. 첫날부터 아버지 걱정해줬고 일할 기회 줬고 고향 음식 만들어줬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호식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호식 씨가 울었습니다. 38살 남자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저도 약한 사람이니까 같이 강해지면 돼요. 저는 강호식 씨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진짜로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은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렸습니다. 호식이 돈 며느리 데려왔대. 외국 여자들은 돈 때문에 온다며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은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밀라 씨, 고향에 얼마나 보내요? 어느 날 장터에서 최은자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뭐가 개인적이야? 다들 궁금해하는데. 최은자 씨, 강호식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집안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호식이 화났네. 나 걱정돼서 그래. 사기당하면 어떡해. 최은자가 비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최은자 씨가 문제예요. 왜 저를 싫어해요? 질투 때문이에요. 질투요? 최은자 씨도 국제 결혼 중개 사업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제안 거절했거든요. 강호식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밀라 씨는 제가 직접 선택한 거예요. 중개비 아끼려고도 아니고 정말 프로필 보고 마음이 갔어요. 왜요? 사진 속 눈빛이요. 슬프지만 강해 보였어요. 저랑 비슷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최은자 씨가 화난 거예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이제 어떡하죠? 무시하면 돼요. 우리 잘 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최은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수매가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라 가격이 낮아. 다른 집은 정상가를 받았지만 강호식 씨 집만 낮았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제가 항의했습니다. 부당? 시장 가격이야. 다른 집은 높게 받았어요. 그건 물건이 좋아서지. 최은자가 웃었습니다. 강호식 씨는 참았습니다. 됐어요. 다른데 팔게요. 다른데? 여기 말고 어디? 서울 직거래 시장 알아볼게요. 최은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시가 그러지 마. 우리 마을 사람들인데. 제값 주면 팔아요. 안 주면 다른데 팔고요. 강호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최은자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마을에서 강호식 씨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작업에서 제외했고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호식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그렇게 우리는 마을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봄이 왔습니다. 김양식 시즌이 끝나고 새 시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강호식 씨와 저는 매일 바다로 나갔습니다. 혼자 일하기엔 벅찼지만 둘이서 하니 가능했습니다. 아밀라 씨, 이거 무거워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저도 해요. 저는 고집이 세졌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밧줄 매는 법, 긴발 정리하는 법 다 배웠습니다. 박정래 할머니도 도와주셨습니다. 너희 둘이서 고생하네. 내가 밥이라도 잘 챙겨줄게. 할머니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김밥, 주먹밥, 된장국. 따뜻한 밥이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포구에서 최은자를 만났습니다. 아직도 혼자 하네? 최은자가 비웃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겠다. 마을 사람들 도움 없이. 괜찮아요. 우리끼리 충분해요. 그래. 근데 말이야. 최은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우리 방송 프로그램 하나 하려고. 방송요? 응. 지역 홍보용이야. 외국인 며느리 특집. 아밀라 씨 나와주면 수매가 올려줄게. 저는 강호식 씨를 봤습니다. 강호식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좋은 기회인데. 저는 홍보도구 아니에요. 아이고, 자존심이 세네. 그럼 계속 손해보든가. 최은자가 돌아섰습니다. 강호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괜찮았어요? 당연하죠.
아밀라 씨는 제 아내지 상품 아니에요. 저는 강호식 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노골적으로 따돌렸습니다. 장터에서 물건 팔 때도 우리만 뒤로 밀렸습니다. 강호식 씨는 참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참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언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떳떳해요. 강호식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5월 어느 날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큰 거 온대. 양식장 정리해야 해. 강호식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요? 응. 안 하면 다 날아가. 우리는 서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아밀라 씨 위험해요. 집에 있어요. 안 돼요. 같이 해야 빨라요. 저는 고집했습니다.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긴발들이 흔들렸습니다. 밧줄을 조이고 고정해야 했습니다.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강호식 씨가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밧줄을 잡고 버텼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강호식 씨가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파도가 왔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저를 삼켰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밀라, 강호식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속에서 뭔가 저를 잡았습니다. 강호식 씨였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든 거였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괜찮아요? 강호식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강호식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요. 죽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강호식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사람 잃을 뻔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호식 씨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 젖었네. 빨리 씻어. 뜨거운 물로 샤워했습니다.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떨렸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강호식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호식 씨. 제가 불렀습니다. 강호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밀라 씨를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 욕심 때문에 아밀라 씨가 다칠 뻔했어요. 호식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고집 부렸어요. 저는 강호식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호식 씨가 구해줬잖아요. 그래도 호식 씨. 제가 강호식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여기 온 거 후회 안 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호식 씨랑 같이니까요. 강호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강호식 씨가 또 발작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강호식 씨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강호식 씨가 침대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호식 씨,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아밀라 씨. 네, 저예요. 진정해요. 강호식 씨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38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강호식 씨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천천히 강호식 씨가 진정됐습니다. 숨이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부터 저는 강호식 씨 곁에서 잤습니다. 발작이 올 때마다 제가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보스니아에서 배운 간호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호흡법, 진정기술 다 동원했습니다. 강호식 씨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강호식 씨와 저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김수확이 잘 됐습니다. 품질도 좋았습니다. 올해 대박이에요. 강호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이 정도면 서울 직거래로 팔면 큰돈 벌어요. 우리는 기뻤습니다. 박정래 할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너희 둘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최은자는 달랐습니다. 직거래로 판다며? 그거 쉽지 않아. 어느 날 장터에서 최은자가 말했습니다. 왜요? 유통망이 없잖아. 직접 가져가려면 트럭도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알아봤어요. 할 수 있어요. 강호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최은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조건만 맞으면. 조건이요? 방송 하나만 나와줘. 그럼 내 유통망 써도 돼. 또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강호식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할게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위인 아니야? 아밀라는 제 아내예요. 거래 도구 아니에요. 아이고 고지식하네. 그럼 알아서 해. 최은자가 돌아섰습니다. 강호식 씨는 직접 서울로 갔습니다. 가락시장 수산물 직거래 코너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후 돌아왔습니다. 됐어요. 직거래 계약했어요. 진짜요? 응. 중간 유통 없이 바로 팔 수 있어요. 가격도 훨씬 좋고. 저는 기뻤습니다. 대단해요, 호식 씨. 아밀라 씨 덕분이에요. 아밀라 씨가 용기 줘서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첫 출하를 준비했습니다. 김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품질 검사도 받았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최상품이네요. 잘 팔릴 거예요. 검사관이 말했습니다. 트럭을 빌려 서울로 갔습니다. 강호식 씨가 운전했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 가락시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여기가 우리 코너예요.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김을 진열했습니다.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정직한 가격이었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없으니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았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한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전남 고흥이요. 품질 좋네. 얼마예요? 가격을 말했습니다. 합리적이네. 다 살게요. 첫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대박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 팔렸어요. 강호식 씨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빚 갚을 수 있겠어요. 강호식 씨가 말했습니다. 빚이요? 응. 아버지 치료비랑 고향 빚 말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계약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아밀라 씨 가족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울 건 없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집에 도착하니 박정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팔렸어요.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잘했다. 너희 둘 진짜 잘했어.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밀라야, 이것 좀 봐. 할머니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통장이야. 일한값 받아야지.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가족이어도 일한값은 받아야 해. 이건 내 돈이야.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내가 일한 값이야. 당당하게 받아.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너 우리 며느리잖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 외국 며느리라서. 근데 보니까 너 정말 좋은 애더라. 감사해요. 우리 호식이 잘 부탁해.
저의 겉은 강해 보여도 속은 약해. 알아요. 잘할게요. 너도 힘들면 말해. 참지 말고.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직거래가 잘 됐습니다. 정기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수입이 안정됐습니다. 저는 보스니아 집에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로 썼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울었습니다. 아밀라 고마워. 덕분에 아버지 좋아지고 계셔. 다행이에요, 엄마. 너는 어때? 행복해? 네, 행복해요. 정말? 정말이에요. 호식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엄마가 내 결혼 걱정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족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스니아 친구 레일라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밀라, 나도 한국 왔어. 너 사는데 가까워. 만나자. 레일라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이 한국 결혼 정보 들었던 사이였죠. 정말? 어디 사는데? 경남 통영. 거기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대. 좋아, 만나자. 다음 주말 레일라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아밀라, 우리는 안 왔습니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레일라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강호식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 남편 강호식이에요. 안녕하세요. 강호식 씨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젊네. 부러워. 레일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레일라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집은 어때? 돈은 얼마나 벌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 송금은 많이 해? 적당히. 레일라가 코웃음 쳤습니다. 나는 매달 1,000만 원씩 보내. 남편이 큰 사업해서. 대단하네. 너네도 잘 벌어야지. 우리 뭐하러 여기 왔어? 레일라의 말투가 불편했습니다. 결혼을 사업처럼 말했습니다. 강호식 씨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레일라가 돌아간 후 강호식 씨가 물었습니다. 친구 맞아요? 옛날 친구예요.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밀라 씨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안 변할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레일라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강호식 씨 집안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에는 친척들 다 와요. 박정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와요? 20명쯤? 다들 아밀라 보고 싶어 해. 저는 긴장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 괜찮을까요? 걱정 마.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강호식 씨가 위로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박정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잘하네. 손이 빨라. 감사해요, 어머니. 오전부터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이 애가 아밀라? 예쁘네. 외국 사람 맞아? 한국말 잘하네. 모두 반겼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께 인사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강호식 씨가 옆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절하면 돼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음식이 푸짐했습니다. 아밀라가 많이 도왔어요. 박정래 할머니가 자랑하셨습니다. 어머, 대단하네. 보스니아에서도 이런 명절 있어?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쿠르반 바이람이라고. 뭐야, 그게? 가족이 모여서 음식 나누는 날이에요. 추석이랑 비슷해요. 그래? 그럼 우리랑 같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분위기를 깼습니다. 작은아버지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밀라, 너 여기 왜 왔어? 결혼했잖아요.
그걸 내가 모르겠어? 진짜 이유 말이야. 진짜 이유죠? 돈 때문이잖아. 솔직히 말해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호식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그런 말하지 마세요. 뭐? 사실이잖아. 외국 여자들 다 돈 때문에 온다며. 아밀라는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돈 때문에 왔어요. 모두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아프시고 빚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결혼 결정했어요. 작은 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와, 내 말이 맞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니까 여기 있어요. 호식 씨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해요. 이 가족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가족이에요. 강호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래 할머니도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큰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왜 그래? 애 기분 나쁘게. 난 그냥 확인한 거야. 확인은 무슨? 사과해. 작은 어머니는 못마땅해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밀라, 내가 김양식 돕는다며? 네, 같이 해요. 대단하네. 요즘 젊은 애들은 바다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재미있어요. 바다가 좋아요. 호식이가 좋은 며느리 얻었네. 다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룰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아밀라 잘하네. 운이 좋아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밀라 잘 지내. 또 보자. 우리 호식이 잘 부탁해. 모두 따뜻하게 말해줬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강호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재미있었어요. 작은 어머니 말 신경 쓰지 마요. 안 써요. 사실이니까요. 아밀라 씨. 진짜 괜찮아요. 저 솔직하게 말한 거 후회 안 해요. 강호식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 돼줘서. 저도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레일라가 또 연락했습니다. 아밀라, 나 좀 만나줄래? 급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못하겠어. 직접 만나자. 다음 날 레일라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레일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밀라. 레일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손댔어. 돈 더 보내라고. 뭐? 나 처음엔 돈 많이 보냈어. 근데 이제 힘들어. 더 이상 못 보내겠다고 했더니 때렸어.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경찰 신고했어? 못해. 비자 문제도 있고 고향에 소문나면 어떡해. 레일라. 너 보니까 부러워. 너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레일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실수했어. 돈만 보고 왔어. 근데 이게 지옥이야. 어떻게 도와줄까? 모르겠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저는 레일라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강호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호식 씨, 제 친구 레일라 이야기 들었어요? 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신고 도와줘야죠. 폭력은 범죄예요. 레일라가 두려워해요. 그래도 도와줘야 해요. 우리가 같이 가요. 다음 날 레일라를 설득했습니다.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레일라는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며칠 후 레일라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레일라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아밀라.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당연한 거야. 우리 친구잖아. 너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부러워. 레일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야. 너 강한 애야. 레일라가 울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마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밀라가 친구 도와줬대. 용감하네. 좋은 애야. 최은자조차 말을 안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과연 언제쯤 끝날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강호식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부부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했고 의지했습니다. 아밀라 씨, 올해 정말 고생했어요. 강호식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잘 버텼어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어떻게요? 비밀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강호식 씨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강호식 씨가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서류를 열었습니다. 보스니아어로 된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스니아 양식 허가권 계약서예요. 저는 놀라서 강호식 씨를 봤습니다. 양식 허가권이요? 네. 아버지 고향 근처 호수 있죠? 네, 플리비체 근처요. 거기 양식 사업하려고 해요. 아버지 명의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현지 업체랑 연락하고 허가받고. 강호식 씨가 설명했습니다. 김양식 기술 전수하고 우리가 수출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아밀라 씨 가족이니까요. 우리 가족 아프면 안 되죠. 강호식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아밀라 씨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저는 강호식 씨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호식 씨. 저도 사랑해요. 보스니아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호식 씨가 아빠를 위해 사업 준비했어요. 계약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사위가 이렇게까지 해줘? 네, 아빠. 호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맙다고 전해줘. 꼭. 제가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강호식 씨는 진짜 천사였습니다.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호식이가 처가 사업 도와준대. 외국까지 사업 벌인대. 대단하네.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자도 태도가 변했습니다. 호시가 사업 잘 되게. 감사합니다.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최은자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밀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희 부부 보기 좋아. 진짜 잘 어울려.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마을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강호식 씨와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식장 확대하려고요. 정말요? 응. 우리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새 양식장을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을 고용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좋아요. 같이 해요.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강호식 씨는 마을 영웅이 됐습니다. 호식이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어.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예요. 박정래 할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내 아들 자랑스러워. 며느리도. 감사해요, 어머니. 너희 덕분에 이 집안이 일어섰어. 고맙다. 여름이 됐습니다. 첫 수확 시즌이었습니다. 수확량이 엄청났습니다. 품질도 최상이었습니다. 대박이에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회식하자. 강호식 씨가 외쳤습니다. 모두 모여 회식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호식이 형님 건배. 건배. 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회식 문화를 배웠습니다. 아밀라 씨,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요. 이제 익숙해요.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더 배우고 있어요. 다들 칭찬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호식 씨가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아밀라 씨. 네. 고마워요. 왜요? 내 편이 돼줘서. 같이 싸워줘서. 당연하죠. 우리 부부잖아요. 강호식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박정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늦었네. 호식이 많이 마셨어? 네, 조금요. 아밀라, 너도 고생했어. 쉬어.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 강호식 씨를 재웠습니다.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행복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보스니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이뤘습니다. 강호식 씨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래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송혜리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가을이 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마을은 활기찼습니다. 강호식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괜찮아요? 강호식 씨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그래. 병원 갈까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박정래 할머니가 눈치챘습니다. 아밀라 혹시. 네? 임신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요. 확인해봐. 증상이 그래.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기 심장도 뛰고 있어요. 초음파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점이 깜빡거렸습니다. 제 아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강호식 씨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강호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 잘 끝났어요. 호식 씨. 왜요? 표정이 이상한데. 저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강호식 씨가 사진을 봤습니다. 이해하는데 몇 초 걸렸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예요. 강호식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강호식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박정래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손주 생겼어요. 할머니가 두 손 모으고 오셨습니다.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고맙다.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호식이네에 생긴대. 축하할 일이네. 잘 됐다.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은자도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아밀라. 감사해요. 내가 예전에 심했지.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최은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고마워. 애 건강하게 낳아. 임신 기간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강호식 씨가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무거운 일은 안 하게 했고 영양식을 챙겼습니다. 너무 과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박정래 할머니도 정성껏 챙겼습니다. 아밀라, 이거 먹어. 애한테 좋아.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 손주 잘 키워야지. 보스니아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밀라 축하한다. 감사해요, 엄마.
손주 보러 가고 싶네. 오세요. 얼마든지. 비행기 표 알아볼게. 임신 7개월쯤 레일라가 연락했습니다. 아밀라, 임신 축하해. 고마워, 레일라. 너 진짜 행복해 보여. 부러워. 레일라는 어때? 나 보스니아로 돌아가려고. 정말? 응. 여기서 새로 시작하기 힘들어. 고향이 그리워. 이해해. 잘 생각했어. 너랑 달라. 너는 좋은 사람 만났잖아. 레일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럴까? 모르겠어. 할 수 있어. 너 강한 애야. 레일라가 떠나기 전에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가, 레일라. 너도 잘 지내. 행복해. 고마워. 연락할게. 레일라가 떠났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같은 선택을 했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노력의 차이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까? 호식 씨, 진통 와요. 지금요? 네, 빨리 가요.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강호식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무서워요. 괜찮아요. 우리 아기 곧 만나요.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제 아기였습니다.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의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습니다. 작고 예뻤습니다. 우리 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호식 씨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예쁘죠? 너무 예뻐요. 당신 닮았어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피아로 할까요? 소피아? 보스니아와 한국 둘 다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좋아요. 강소피아. 박정래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할머니가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예쁘네. 아밀라 닮았어. 감사해요, 어머니. 고생했어. 잘했어.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축하해요. 아기 보자. 모두 소피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쁘네. 복스럽게 생겼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집에서 조리했습니다. 박정래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몸 회복해야지. 감사해요, 어머니. 강호식 씨는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밤중 수유도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밀라 씨 쉬어요. 고마워요. 당연하죠. 우리 딸인데. 소피아는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순한 아기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피아가 돌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딸 첫 생일인데. 강호식 씨가 말했습니다. 큰 식당을 빌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박정래 할머니가 한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예쁘게 입혀야지. 소피아는 한복을 입고 공주 같았습니다. 엄마. 소피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우리 공주. 돌잔치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직원들. 모두 소피아를 축하했습니다. 소피아야, 축하해. 예쁘게 자라라. 돌잡이를 했습니다. 소피아 앞에 여러 물건을 놓았습니다. 돈, 책, 마이크, 청진기. 소피아가 무엇을 잡을까요? 소피아는 망설이다가 책을 잡았습니다. 책이네. 공부 잘하겠어. 모두 박수쳤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보스니아 부모님도 왔습니다. 처음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아밀라.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소피아 보자. 어머, 예쁘네.
아버지도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구나. 고맙다, 아밀라. 아빠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사위 덕분이야. 사업도 잘 되고. 강호식 씨와 부모님이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반갑습니다. 사위 고맙네. 우리 딸 잘 돌봐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강호식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는 우리 은인이야. 평생 잊지 않겠네. 아닙니다. 가족인데요. 돌잔치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모두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과 마을을 구경했습니다. 바다, 양식장, 카페, 도서관.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네, 엄마. 좋죠? 너무 좋아. 평화로워. 아버지는 양식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너희가 만든 거야? 네, 호식 씨랑 같이요. 대단하구나. 자랑스럽다. 일주일 후 부모님이 떠나셨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가요, 엄마, 아빠. 너도 잘 지내. 소피아 잘 키우고. 네, 걱정 마세요. 사위, 우리 딸 부탁하네. 네, 걱정 마세요. 부모님이 떠났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부모님께 제 행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피아를 키우며 일했습니다. 강호식 씨와 함께 양식장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잘 됐습니다.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김이 인기였습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좋네요. 생산 늘려야겠어요.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환영해요. 같이 해요.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활기차고 젊어졌습니다. 빈집들이 채워졌습니다. 새 가게들이 생겼습니다. 이 마을 진짜 좋아졌다. 다 호식이네 덕분이지. 아밀라도 대단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밀라 씨, 다문화 가족 지원 강사 해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아밀라 씨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될 것 같아요. 고민했습니다. 강호식 씨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아밀라 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해볼게요.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보람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해요. 대화는 해봤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해요. 힘들겠네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소통하세요. 어떻게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행동으로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처음엔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노력했어요. 결국엔요? 결국 가족이 됐어요. 진짜로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힘이 돼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강사 일이 늘어났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소피아도 잘 자랐습니다. 이제 말도 잘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놀아줘. 응, 우리 공주. 강호식 씨도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아빠 높이. 강호식 씨가 소피아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우리 딸 최고.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임신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집으로 돌아와 강호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호식 씨, 또 아기 생겼어요. 강호식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대박이네. 소피아 동생 생기는 거네. 우리는 기뻤습니다. 소피아에게도 말했습니다. 소피아야, 동생 생긴대. 진짜요? 응, 진짜야. 좋아요. 소피아가 신나했습니다. 박정래 할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손주가 또 생기네. 감사하다. 임신 기간은 첫째보다 수월했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덜 힘들었습니다. 강호식 씨는 여전히 세심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소피아도 도와줬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소피아. 임신 6개월쯤 성별을 알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요? 네, 건강해요. 강호식 씨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들이래요. 응, 우리 아들. 이름을 미리 지었습니다. 준호로 할까요? 좋아요. 강준호.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 있었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준호를 처음 안았을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강호식 씨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또 생명을 줘서. 소피아가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응, 소피아. 동생 봐. 소피아가 준호를 봤습니다. 작아요. 응, 너도 이렇게 작았어. 나 잘할게요. 좋은 언니 될게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또 낳았네. 축하해. 이제 완벽하네. 아들, 딸 다 있고. 일상이 더 바빠졌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강호식 씨가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준호 볼게요. 고마워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인데. 소피아도 동생을 잘 돌봤습니다. 엄마, 준호 울어요. 고마워, 소피아. 엄마가 볼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소피아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저는 강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양식장 일도 도왔습니다. 바빴지만 충족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밀라 씨, 다큐멘터리 찍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국제 결혼 성공 사례로요. 고민했습니다. 강호식 씨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밀라 씨가 결정해요. 저는 따를게요. 찍을까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될 거예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이 마을에 왔습니다. 일상을 찍었습니다. 양식장, 집, 아이들 모든 것을요. 인터뷰도 했습니다. 아밀라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힘든 점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극복했어요. 어떻게요? 가족과 함께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강호식 씨도 인터뷰했습니다. 호식 씨, 아밀라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아밀라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박정래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아밀라는 우리 집 보물이야. 진짜 며느리야. 다큐멘터리는 3개월 후 방영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아밀라 씨 대단해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닿을 줄 몰랐습니다. 강연 요청도 많아졌습니다. 아밀라 씨, 강연 부탁드려요. 서울로 와주실 수 있나요? 바빴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을도 유명해졌습니다.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아밀라 씨 사는 마을이 여기예요? 양식장 체험할 수 있나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김양식을 체험했습니다. 재미있어요.
신기해요. 마을 경제가 더 좋아졌습니다.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이 마을 진짜 살기 좋아졌어. 다 호식이네 덕분이야. 강호식 씨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다 같이 한 거예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였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피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강호식 씨와 저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업도 더 커졌습니다. 수출이 늘었고 직원도 많아졌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사 왔습니다. 빈집이 없어졌습니다.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 정말 좋아졌어요. 살기 좋아요. 새로 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을 이장이 됐습니다. 아밀라 씨, 이장 해주세요. 저요? 외국인인데요. 상관없어요. 아밀라 씨가 제일 적합해요. 주민들이 추천했습니다. 이장이 됐습니다. 처음 외국인 이장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보스니아 출신 여성 한국 마을 이장 되다.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센터도 세웠습니다. 마을이 정말 좋아졌어요. 아밀라 이장 잘하네. 인정받았습니다. 박정래 할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80이 넘었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어머니, 건강 비결이 뭐예요? 손주들 보는 게 약이지.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소피아와 준호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밀라 씨, 다문화 가족 공로상 받으실 거예요. 공로상이요? 네.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요.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갔습니다. 엄마 대단해.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피아. 시상식장은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밀라 강씨.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보스니아에서 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가족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마을이 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을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강호식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에요. 시상식 후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아밀라 씨 존경합니다. 저도 힘 얻었어요. 앞으로도 활동 부탁드려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아밀라 이장 축하합니다.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당연하지. 우리 이장 자랑스러워. 최은자도 왔습니다. 축하해, 아밀라. 고마워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생각나. 내가 정말 멍청했지.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용서해줘서. 우리는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화해됐습니다. 그날 밤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 준호도 따라했습니다. 강호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당신이. 박정래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8살입니다. 준호는 5살입니다. 둘 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한국어와 보스니아어 둘 다 잘합니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검사해 볼게. 엄마, 나도 놀아줘. 준호가 졸랐습니다. 응, 잠깐만 기다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강호식 씨는 여전히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아이들 제가 볼게요. 아밀라 씨 쉬어요. 고마워요. 당연하죠. 박정래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예쁘지? 네, 어머니. 정말 예뻐요.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마을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었고 일자리도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이 마을 정말 좋아요. 살기 편해요. 새로 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주민들도 협조해줬습니다. 아밀라 이장 덕분에 마을이 좋아졌어. 정말 잘하고 있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스니아 가족도 자주 왔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건강하셨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잘 됐습니다. 사위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어느 날 강호식 씨가 말했습니다. 아밀라 씨, 우리 인생 참 신기하죠? 왜요? 5년 전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응, 기억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너무. 강호식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계획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관광 코스 개발하고 문화센터 확장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박수쳤습니다. 좋아요. 찬성.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들. 강호식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해요? 아밀라 씨 좋아하는 된장찌개. 와, 감사해요.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웃음소리.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강호식 씨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응. 호식 씨. 응? 행복해요. 정말로.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하늘을 봤습니다. 5년 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 빚가난.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온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호식 씨를 만났고 가족이 생겼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송혜리 사람입니다.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살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마을을 발전시키고 가족과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행복입니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강호식 씨가 있고 방 건너편에 소피아와 준호가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밀라 하지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강호식 씨. 당신이 저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송혜리. 제 고향이 돼줘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요.